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지여우 미호인 상불통렬하 하면서 쭉 나오는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해례본입니다. 예. 그게 바로 국보 70호. 예. 이게 바로 이제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제 1940년도에 예. 이용준이라는 이제 안동에 있는 금구당에 있는 이용준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예. 이분이 이 책에 이런 책이 우리 집에 있다 해가지고 전영필 선생한테 예.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의 최고의 갑부인 전영필 선생이 이걸 사게 됩니다. 예. 이제 그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인데 저기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영인된 책이고요. 예, 그 책을 해서 국보 70호 1962년도에 이제 국보 70호를 만들게 되고 1997년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게 간송법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간송에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950년도에 이제 6.25가 일어나면서 전영필 선생이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다양의 유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례본을 가져가서 베개를 빌고 이렇게 했다고 이거 유명한 일화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3만 원 뭐 내지는 10,000원 이런 이제 그건 설랑설레가 많은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 서울에 집 10채값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발견했던 이용준 선생은 6.25가 일어나면서 월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이제 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급에 대한 한글 창제에 대한 것은 1443년에 한글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하고 이렇게 해서 1459년에 월인석보가 이제 이 세조가 했던 그 강경동원을 통해서 월인석보를 이제 보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한 말씀에 중국에다라 문자로 서로 하는 이 서문 이걸 수없이 우리는 국민들 대다수가 외우고 우리 세대 때는 다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 서문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월인석보에 있는 거예요. 월인석보 1권에 바로 이제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보통 청와대나 국회나 이렇게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월인석보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강경도감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경도감은 국가가 인정해주는 바로 인쇄소이죠. 그러면 이제 강경도감이 있다는 게 한양, 개성, 진주, 남원, 안동, 뭐 상주,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광사가 바로 안동부에 있는 강경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 보급하는데 전진 기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소송에서 첫 이제 승소 광사 복장 유물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 씨한테 이제 감옥에 이제 가서 면회를 했어요. 제가 한번 설득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배 씨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 스님이 웬만하면 욕심을 좀 버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선이 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하는 분이 또 있고, 이제 덕을법이 또 민속학당하는 이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배기 씨는 이제 배 씨는 여기에서 이제 샀단 말이에요. 항상 돈이 생기면 얼마 20-30만 원 생기면 이렇게 샀는데 이 조 씨라는 이분은 그냥 책의 상태만 보고 이렇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괴짝 위에 올려놨는데 이제 정의 실체 조서에 보면 그래요. 어떠니 이게 없어졌더라.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집 수리하다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배 씨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안동엽 씨가 가서 취재를 하게 되고 문화청에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광의사가 이제 이 복장 유물로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형사상에는 그 이전에 어떠냐?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광의사 복장 유물로 판결을 받다 보니 이제 소송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송할 때 제가 이건 광사 복장 유물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조 씨가 이제 복장 유물에 이제 하다가 작물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증식을 이제 문화재청에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구가 어떻게 되냐? 국가가 되기도 하고 광사가 되기도 하고 또 조 씨가 되기도 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배씨도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사파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훈민정음을 연구하다 보니 네. 아 이것은 우리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럼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자산이다. 그럼요.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한글이 어떻게 이렇게 이 창제 원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우리 한 문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 훈민정음 해례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의 정신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훈민 가르치는 백성민 바로 이제 말씀 언변을 시험 쳤잖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예. 정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 이 정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바른 우리의 소리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게 정음이 아니고 이 소리라는 것은 잡소리도 이 정음인 거예요. 모든 소리들이 다 정음인데 바로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바른 소리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발음이 잘못됐을 때 바른 소리를 만드는 게 바로 정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철학과 생각 모든 게 정립되어 있는 게 정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헛소리를 막 하게 되면 이거 정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불교적으로는 훈민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이 바로 화하중생,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고 예. 상구보리, 보리를 깨닫는 이렇게 원린, 예. 진리를 깨닫는 이게 바로 정음이다. 8정도의 정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음을 하는 게 바로 상구보리 화하중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알리는 일들을 제대로 정신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배씨한테 그러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 책이 중요한 게 이 책은 이제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이 그때 당시 218권을 해서 복장유물도 네, 집어넣기도 하고 네. 행사도 하고 하기도 네.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글을 세계화해야겠다 해서 훈민정음 세계화 운동본부를 또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의 훈민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이 해례본의 이 책 한 권을 바로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예.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면 예. 목구멍이 막아진 해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 예. 훈민정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니은은 이 천장에 붙어 있는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 히읗은 앞 이빨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미음 입술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응은 목구멍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례본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앉아서 문창사를 보고 만들었다는 등 문고리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 조선 때 이제 한글을 비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음문이라는 표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비하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걸 정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가해기 원리입니다. 우리 한글은 이 5개가 기역, 니은, 히읗, 미음, 이응 이 기본 골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목화토금수 우리의 이제 이 오행으로 그래서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훈민정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개가 기본 골격을 해서 기역에 하나 더 되니까 키역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니은에 하나 더 되니까 디귿 되죠. 디귿해서 니을 되고 티귿 되고 시옷 되고 비읍 되고 가해기 올립니다. 이은 히읗 이렇게. 자, 이거면 자 그크는 어근이 소리, 느드르트는 혓소리, 스즈치는 입소리, 무부푸는 입술소리, 으는 목구멍 중앙소리. 그래서 한자로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훈민정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역은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이라 기역은 어금니의 소리니 임군군자처럼 처음 나는 소리처럼 내라는 거예요. 자, 키역은 아음이니 여 쾌자 한자로 쾌자 지금이야 뭐 쾌 하면 군 하면 금방 알아듣지만 그때는 잘 못 알아듣는 디귿은 설음이니 여 두자 탐자 탄자 나자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정성으로 분리되어 있고 제자의 용자에 이렇게 해서 5 분류를 되어 있는 게 바로 해례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설명한 내용이 모두 입안에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의 구조를 가지고 자음은 만들어졌습니다. 천지인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 모음입니다. 자,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천지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모음입니다. 하늘은 둥글다.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천지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오, 이거는 아, 우, 어, 여, 야,
유, 예. 요 이렇게. 예. 그래서 아, 여, 오, 유가 이거 이 안에 있는 게 다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 고가 되겠죠. 예. 이게 가면 과가 되겠죠. 예. 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모아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사실은 그건 최세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훈민정음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훈민정음 따라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가로 이제 뭐 해볼까요? 가, 나, 다, 라, 타, 사, 자, 차, 차, 마, 바, 파, 아하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가면 고가 되겠죠? 네. 코코, 노도, 로또, 소조, 조조조조, 모보, 포포, 오호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사, 마와사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해례본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나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예. 한번 교수님 한번 노래 한번 들려줘 볼까요? 예,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이제 K-팝 뭐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한글을 엄청 알려지고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7천만이 7천만.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한글을 쉽게 전달할까? 영특한 사람은 하루 종일 터다가 이제 이 세종 당시에 채말리라든가 뭐 집현전학자 엄청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종께서 하는 말씀이 이 훈민정음은 바로 모든 소리를 다 집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한글이다. 그 위대성을 설명을 해요. 개 울음소리, 바람소리, 새 울음소리, 하개 울음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문자다. 이렇게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훈민정음은 다양하게, 그래서 자음 7자, 모음 11자를 가지고 11,172가지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에 있는 라틴어, 로마자, 수없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에서 외국 교육까지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스펠링 쓰라고 하면 10년, 20년을 해도 스펠링을 다 못 써요. 근데 우리 한글은 하루 저녁 아니면 10일이면 다 터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특한 사람은 하루 저녁이면 우둔한 사람이 10일이 걸린다. 훈민정음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우둔한 사람도 하루 저녁이면 다 터득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케이팝이 세계에 알려지고 뭐 방탄소년단이 블랙핑크라든지 이러지만 이 노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고로부터 해볼게요. 예. 코코, 노도로, 또소조조조조초, 모보포포, 오호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음을 이제 모음과 자음을 이제 합쳐서 만듭니다. 예. 자, 고부터 해볼까요? 예. 코코, 노도로, 또소조초, 모보포호 가가합니다. 예. 카칸나다라따 사자차 마바파하. 자, 그 해볼까요? 느드르뜨 스드츠 무부부. 우리는 소리 문자입니다. 예. 자, 뜻글자인 한자에 예. 음을 다 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불교로 보면은 진언들 있잖아요. 네. 진언들을 이렇게 쓰려고 해도 어렵고 또 방언들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한자 글로 써서 의사소통이 되지만 우리 이 사투리를 쓸 때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종의 입장에서는 예민 이 사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글을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글을 모르는 70% 이상이 글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 상민이라든가 이런 분들 글을 모르고 어떤 소송이 됐을 때 그냥 죽게 되고 소송에서 법적인 사상이 되면 그 변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예. 되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예. 이런 게 다 세종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뭐 이 역사적인 실록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을 소통하게 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례본이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게 바로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인인 이 시대, 왕권의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한테 세심하게 그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네. 그때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있어야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래서 이 훈민 정신이 바로 세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훈민 정신이 바로 훈민이어야 되고 정신이 바로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쉽게
빨리 전달을 해서 한글을 세계화하고 우리의 정신과 철학을 잘 알리는 이 일들이 훈민정신이다. 그러면 이건 노래를 방금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음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 이름 하루천 읽으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자기 이름뿐만 아니고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도를 보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또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스마트폰 쓰시죠. 네. 요즘 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해서 저하고 또 인연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했지만 또 일일이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자판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음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김자 한번 써볼까요? 이제 안 그러면 불교를 먼저 여기 있으니까 예. 비읍, 쓰고 우, 니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드래그 방식이면 예. 불 딱 하죠. 기억 여기 있죠. 예. 요가 여기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예. 그러면 불교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드래그로 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과 써볼까요? 시옷 네. 아가 여기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사, 과, 어. 기억 오아가 되잖아요. 예. 기억 오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문자 보낼 때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과가 예보를 이렇게 딱 떠져요. 사과가. 그러면 사과라고 한글로도 쓰는 거예요. 애플이라고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라틴어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구나. 이렇게. 아까 노래를 이미 음을 해서 쓸 줄 알지만 단어가 어떻게 이게 이 음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걸 예보로 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합니다, 참. 그러면 우리 이제 한글을 세계 공통 문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바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한글을 세계 공통 문자로 만들어요. 지금에 있는 뭐 라틴어들이 이제 세계 식민화 정책을 하면서 뭐 세계가 이제 이 우리가 영어니 불어니 뭐 독일어니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지만 우리 미래에는 세계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훈민정신 세계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합니다. 아, 참 스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한마디로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그런 이게 어떤 사물을 보고 그 모형을 딴 그 상해 문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한글은 이 표기 문자거든. 예. 그래서 어떤 의학자가 얼마 전에 뭐 TV 방송에 나왔어. 한글만큼 과학적인 문제는 없다. 이게 우리 의사들도 인체 구조, 특히 입 안쪽에 이 구조를 연구하고 또 그 새로운 어떤 의술을 개발하는데 한글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도 그냥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오늘 그 우리 주의스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마 주의스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기본 골격화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입안의 구조, 아설 순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 기억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이 산스크리트와 같아. 느드르트, 스즈즈, 무부프 이 자체는 산스크리트 기본 골격화에 되어 있습니다. 입안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산스크리트보다 훨씬 더 진화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제가 이제 이 영화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했더니 댓글 부대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이 세종은 이 신과 같은 이런 인물인데 무슨 세종이 아니고 이 신미스님이 창제하는데 역할을 했느냐. 원래 한글은 그 이전부터 먼저 쓰고 있었어요. 정립을 시키는 게 세종대왕입니다. 군주가 그 바쁜 와중에 이것을 아무리 천재라고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도 보면 해리본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한글을 어느 정도는 다 쓰고 있었습니다. 예, 즉 그 후대에 보면 마침 뒤에 걸 모방해가 이래 인용하는 것처럼 되는데 자. 사실은 그 한글 이미 틀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세종대왕이 좀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킨 겁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자, 아까 이제 제가 했지만 산스크리트의 기본 골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왜 이제 그게 어디서 그 자료를 찾을 수 있느냐? 석보상절 월인 석보 서문에 보면 돼요. 세조가 썼던 이 내용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제가 석보상절 서문 이렇게 보면 여기 있지만 보면 이제 이 우리 이제 서문 이제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석보상절 서문은 이제 세조가 쓴 겁니다. 부처께서 상계의 높은 분이 되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길을 따르지 못하는 바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이 뭐 냈을 때 근래 소나무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경전들을 모아서 하나로 그래서 이제 석보상절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왕이 되고 의경세자가 이제 이 갑자기 여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다시 석보상절과 어린 석보를 합본해서 만든 게 이제 어린 석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청강교국을. 예. 그거 이제 다 읽으면 너무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 제가 이제 제일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자주 이용했던 내용인데 글이 경이 아니며 글이 부처가 아니니라 도리를 잃은 것이 바로 보처이니라 여기 이제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도 글은 하나의 권력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글을 아는 사람은 자기들만의 특권을 기득권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종께서는 그것을 누구나 어린아이든 아낙네든 스님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쓸 수 있는 이 것을 만든 게 세종의 이 철학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소통인 거예요. 소통. 예, 무식과 유식을 가름하는 그 잣대가 바로 글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하더라도 글을 알아야 되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한자 문화권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한글, 이 한자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중국이 사실은 라틴어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발음을 사실은 한글을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원세계가 예. 이 사실은 중국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문맹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예. 한자를 다 쓰려면 그래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형성되면서 우리 이제 원세계의 둘째 다섯 분이 다 조선족이었단 조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을 한글로 하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이 망하는 나라에 어떻게 중국이 그 한글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권력이 글이란 말이에요. 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게 기하고 달을 가리키는 게 손가락에 착하면 손가락을 어리석은 상황이 되고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가져오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글이 있어요. 서천에 있는 글이 잔뜩 쌓여 있는데 보려고 한 사람이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옮겨 쓰노라. 이렇게 이제 세조가 쓰는 이 어린 석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도 서천에 있는 글 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천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서유기에 나오면 사후정에 나오면 서천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이 내용, 이 개념이 있잖아요. 예. 이 서천은 어디냐? 바로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천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인도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 법음을 듣고자 뭐 현장 스님이라든지 구마라 스님이라든지 뭐 우리 왕호존의 해초 스님이라든지 이 히말라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 실크로드, 독일의 학자가 이제 실크로드 4대 문명 이런 걸 서양 위주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는 육로보다는 해로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네. 대항해 시대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서양의 위주, 우월지식을 말해서 그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가야 문명권, 우리 가야 문명권 있잖아요. 가야는 바로 해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허황옥 같은 경우는 가야에 인도에서 그 공주가 예,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와. 그러면 육로로 갔을 때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해초 스님도 이 부처님 산스크리트는 경전, 이 경전을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러 갔다가 저 중국에 못 돌아가서 10여 년을 죽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근데 해상으로 왔을 때는 3개월이 옵니다. 인도에서 이 남인도에서 오시면 3개월이 오는데 네. 3년 걸린 거야. 그러면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3년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6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명이 지금 길어서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본 수명이 60이 안 돼서 다 죽어요. 그러면 10년, 20년은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인도를 갔을 때 100여 명이 국책 사업으로 갑니다. 돌아올 때 몇 명이냐? 몇 명뿐이 못 돌아오면. 그 10여 년 공부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바로 가야문명권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연구가 안 되지만 가야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 이게 바로 신라. 그러니까 김유신 같은 경우도 이 가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지 않고 나당 연합을 해서 백제가 망하지만 거기에는 가야는 신라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흡수했죠. 그래서 그 귀족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백제 같은 경우는 망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귀족들은 다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일본의 이 상류층들은 다 백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었는데 바로 그래서 산스크리트 기본 골격으로 됐던 게 바로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모득동, 신미로 이루어지면서 한글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아설순치우가 바로 산스크리트 기본 골격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